5월 12일 토요일 창원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전일 창원 경주가 전반적으로 좀 특이한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1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 번호 선수 득점대로 번호가 배정이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1라운드, 2라운드, 3, 4, 5, 6라운드까지 출전 선수 중 1번이 득점에서 가장 높은 선수, 7번이 득점에서 가장 낮은 선수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뭐 대부분 상위 배정 받은 선수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살짝 뒤집힌 경주도 있었고 무난하게 마무리가 된 경주도 있었습니다. 창원 우스컵 3라운드 때는 김민호가 강축으로 나섰습니다만 최병일이 우승을 차지해 나가면서 김민호가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은 정상적으로 배번이 좀 전일과 다르게 정상적으로 배번이 섞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일 선전 펼쳐 나갔었던 선수들이 금일도 선전 펼쳐 나갈 수 있는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물론 4대3의 맞대결 양상으로 창원 경주가 짜여진 모양새이긴 합니다만 선전 펼쳐 나갔었던 선수들이 금일도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는 편성, 본인의 연대들을 확실하게 챙겨 나갈 수 있는 편성이 짜여졌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주 설명 전에 최근 들어서 뭐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청만 하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빠른 방송 알람 받기 위해서 뭐 구독은 필수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창원 우스컵 1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스컵 1라운드입니다. 4번 이으뜸 전일 방극산 투입에 실패하면서 2차기에 머물렀습니다만 다양스럽게 막차 탈 수 있는 한 명의 이으뜸이 들어가는 바람에 결승 진출 확정 지어놓은 상황이란 점. 아무래도 이뜸 입장에서는 뭐 오진우라든지 이만직, 이영민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일도 이뜸이 조금 늦게 타이밍 잡아가다 보니까 방극산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자력 능력 같이 갖춘 이으뜸이라는 점에서 금일도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으뜸이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영민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죠. 한 살 톨에다가 또 노조 선수들이라는 점,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이으뜸이 이영민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는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으뜸하고 이영민의 동반 입장 좀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아무래도 윤진규가 힘을 쓰고 이으뜸이 몰고 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이으뜸하고 윤진규의 동반 입장 정도는 이으뜸하고 윤진규의 동반 입장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뜸이 이영민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윤진규가 힘으로 버텨내거나 김태환 활약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윤진규가 2차권까지는 진입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뜸과 이영민의 동반 입장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변수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좀 서로 눈치 작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전에 김태환이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주드록을 발해 나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 김태환이 힘을 씁니다. 윤진규가 몰고 가요. 그렇게 된다면 이으뜸이 넘어서는 경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넘어서다 퍼지게 된다면 윤진규가 부상에서 빠르게 회복해 나가고 있는 만큼 김태환으로 활용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영민이 외선에서 차가 나오게 된다면 윤진규 선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윤진규가 김태환으로 활용 나가면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뒷자리 위치 나갈 수 있는 이영민과 동반 입상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객관적인 기량은 아무래도 이으뜸이 얼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연대 이영민 챙겨 나가는 윤진규 가 버텨내게 된다면 이뜸이 짧게 취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 들어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도 이만직이 마크되니까 잘 쫓아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영민의 뒷자리를 마크해 나가게 된다면 이으뜸, 이영민, 임한직으로 이어지는 노조 선수들의 완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김태환의 선행감 전일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김태환이 선행력 발휘 나가고 윤진규가 이를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윤진규하고 김태환을 묶어서도 삼복승은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이뜸이 승부거리가 상당히 짧은 선수가 아니라 전일처럼 뭐 저치기나 취입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영민과 협공 가능성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2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뭐 고민우가 전혀 여유 있게 이진국을 완벽하게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칫 힘든 겨조 될 뻔했습니다만 저측이 나서면서 완승을 거뒀었던 고민우.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이교로 완벽하게 챙겨 나가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마 시절 때부터 친분 갖고 있는 2살 터울 또래 선수들입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공민우가 저측이 나서게 된다면 이교가 밀착 마크에 나가면서 후미 견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교도 마크 되면 잘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마크력 좋은 이교가 후미권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공민우하고 이교의 동반 입상 쪽 노저소들의 완승 가능성 매우 기대된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어미태가 전일 직선에서 손재호 활에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손재호가 타종부터 때리다 보니까 뭐 어미태는 쉽게 추입이 나섰던 상황이었어요. 컨디션 몸 상태 괜찮았었다는 점에서 공민의 뒷자리 견제 나서게 된다면 뭐 자력 추입까지 가능한 어미태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공민우하고 어미태 동반 입상은 공민우하고 어미태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경제 중심은 뭐 공민우가 저치기 타임까지 잡아 나갈 수 있는 만큼 이교와 협공 가능성 매우 기대되는 후미권 어미태가 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민우하고 어미태 동반 입상 차선체 기대해 보고 싶은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뭐 순위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노태경이 라인 전환 시도에 가서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창원 우스컵 3라운드 때 김민호가 고전했습니다. 김민호 뒤에 있었던 노태경이 직선에서 라인 전환 시도에서 결국 쫓아가다 보니까 최병이라고 노태경의 동반 입상으로 좀 배당판이 형성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노태경이 발주대 2점 살려 나가게 된다면 뭐 이교 뒷자리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교가 털려내게 된다면 어미태와 후미 막혀 나갈 수 있는 노태경도 공민우와 연합도 가능하기 때문에 3차권에서는 노태경이 틈새 노릴 수 있는 뭐 직전 회차처럼 고전을 면치 못한다면은 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처럼 기회 살리게 된다면 3차권에서는 노태경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객관적으로 뭐 주도력 아래 나갈 만한 선수가 없고 고민우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무난하게 우승 차지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교와의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이는 호비권 어미태가 꽤 차는 견주 펼쳐 나가게 된다면 공민우하고 어미태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공민우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이번 편성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3라운드입니다. 원준호의 기세가 월등합니다. 문제는 원준호가 과연 최정환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28기 동기생 5위와 11위를 기록한 원준호하고 최정환이 선행 타임을 잡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원준호가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원준호가 직접 선행력을 발휘해 나가면서 최정환을 뒤다 붙이게 된다면 원준호하고 최정환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정환이 앞장섰을 때는 두 선수의 동반 입상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원준호가 최정환을 달고 쏘는 견주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최정환도 마키한 작전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8기 동기생 원준호하고 최정환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3라운드 때 김민호가 빠지면 최병일의 선전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최병일하고 김호준, 최병일하고 성정욱의 동반 입상 기대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하필 최병일의 노태경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최병일이 버텨내고 쫓아 나서게 된다면 원준호가 최병일의 상대를 살짝 넘어서는 견주, 최병일이 원준호가 젖혔을 때 최정환이 쫓아가지 못하고 최병일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원준호하고 최병일의 동반 입장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최병일이 직접 최정환을 넘어설 수는 있어요. 몸싸움으로 밀어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준호가 최병일을 노골적으로 챙겨 나갈 이유는 없죠. 아무래도 최정환을 뒤다 붙이고 힘을 쓰게 된다면 최정환과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단 최정환이 앞장섰을 때는 동반 입상 어려울 것 같아요. 마크로 갔을 때는 동반 입상 28기 완승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원준호하고 최병일의 동반 입상 차선 기대해 보고 싶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순례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에 안정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정환 자체가 마크 실패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정영교 여유가 있었어요. 3명의 선수가 동반 결승 진출 확정 지어놓은 상황이란 점에서 최병일에 가면 정영교가 쫓아 나서는 견주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원준호가 시속감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병일이 힘을 쓰고 정영규가 몰고 가거나 윤승규의 선행을 최병일이 몰고 가서 살짝 잡아 나가게 된다면 노저서들에 의한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준호가 타이밍을 재고 승부거리 조절해 나가려고 하다가 최병일이 힘을 쓰고 정경규에 여기에 윤승규까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원준호 저치기 타임 재다가 고전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당 노려보게 된다면 최병일하고 정경규입니다. 최병일하고 윤승규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이들 중심으로도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원준호의 후다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과연 최정환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란 점, 관심사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가노스컵 4라운드입니다. 김민균이 전일 몸싸움에서 밀려났어요. 마크를 놓치다 보니까 저측이 나섰는데 결국 결승 진출에 실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방극산은 철저하게 2등 견제 나가면서 우승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방극산 김민균 여기에 대타 추진하고 송경방이 호미권 마크에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허남열이 일단 자리 잡기 때문에 문영인이 자리 잡게 된다면 김호준이나 이주원이 쫓아 나서는 견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방극산이 힘을 써서 넘어가야 됩니다. 김민균이 방극산을 상대로 직선 취입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방극산 짧게 가져가면서 결승전까지 우승 차지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금일만큼은 아무리 힘을 쓰게 된다면 김민균이 이를 상대로 직선 취입승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방극산의 기세도 상당히 좋아요. 그 점 때문에 김민균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복승을 중심으로 하되 김민균이 방극산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직선 취입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기본인데 김민균 전일 어이없게 몸싸움 밀려나가면서 결승 진출에 실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 정신 차리면 방극산 취입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고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송경방이 과연 김민균의 뒷자리 방극산 뒷자리를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쫓아 나서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문영윤이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되게 된다면 김민균하고 문영윤이라든지 방극산하고 문영윤의 동반 입상 문영윤의 2차권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송경방이 마크 된다면 마크 털리지만 않는다면 쫓아는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삼복승에선 송경방의 선정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승전 이름 올린 방극산이냐 전일 몸싸움에서 실패하면서 결승전 진출에 실패한 김민균의 취입이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편성 전 김민균 쪽에 우선의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문영윤, 송경방, 삼복승 양분에서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가노스컵 5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배정현이 아무래도 부상 후 오랜만에 출전하다 보니까 전일도 쫓아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민호 전일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만큼은 편성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백유태 선행 활에 나가면서 김민호가 몰고 가고 김로운이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백유태가 힘을 썼을 때 김민호가 과연 지켜줄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백유태 전일 3차권 진입했습니다만 시속감이 어중간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김민호의 뒷자리는 김로운이 막혀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김민호하고 김로운의 동반 입장 쪽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백유태 선행감이 괜찮다면 김민호가 몰고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민호하고 백유태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김로운이 직전에서 1호 경주도 추임이 나오면서 우승까지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민호까지는 넘어서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쫓아는 나설 수 있는 것 같아요. 김민호하고 김로운의 동반 입상, 김민호하고 백유태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야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정현이 전일 쫓아가는데 힘든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따라 나서게 된다면 백유태든 김로운이든 후미권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배정현 3차권 정도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3차권에서는 배정현의 선정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면에서 백유태가 때리고 김민호가 마크에 나가고 김론이 호미권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노운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승급 6라운드입니다. 손재우가 너무나 전일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타종부터 때렸습니다. 류근채로 활이 나가서 한 바퀴 점에서 타임이 잡았었다라는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결국 잡혔었죠. 이뜸이 2착으로 밀려나다 보니까 점수에서 이뜸이 결승 가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뭐 금일만큼은 완급 조절에 나가는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또다시 타종부터 때렸다가는 고종인 김영석에게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고종인이 손재우를 상대로 넘어서긴 쉽지만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손재우 뒷장일은 고종인이 밀착 막혀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주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아쉬움을 남겼었던 손재우긴 합니다만 힘을 쓰면 고종인 완벽하게 챙겨 나가는 작전, 고종인도 차가 나올 수 있어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고종인이 앞장섰을 때는 손재우 뒷자리는 김영석이 막혀 나가면서 따라 나서는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손재우하고 김영석의 동반 입상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재우도 아무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고종인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마크도 가능하고 선행도 가능한 고종인이라는 점에서 손재우하고 고종인의 동반 입상, 손재우가 김영석을 챙겨 나가게 된다면 요즘 김영석도 곧잘 마크 잘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김시진이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서 손재우가 치고 나가게 된다면 받아서 5번을 날리든 6번을 날리든 한 명을 날리게 된다면 김시진 3차권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받아서 털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시진의 3차권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손재우가 빨래줄 경주 만들어 버리게 된다면 고종인이 쫓아가고 김영석이 따라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비노조 완승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삼복승에서는 비노조 완승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재우 중심으로 고종인, 김영석 중에서는 고종인과 협공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창원 우승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강자들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강자들 중심으로 강자들과 연대되는 선수들과 협공 가능성이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